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첫째 주. 와, 한국 증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일에 코스피가 17년 만에 상승하고 또 11개월 만에 2,800선까지 뚫었고요. 외국인들은 뭐 역대급으로 샀다고 하죠. 이게 그냥 반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그 코리아 리레이팅, 그 시작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뭐랄까 기록적인 한 주였죠. 이게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배경이랑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분석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라는 점, 또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고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자, 그럼 시장 상황부터 좀 볼까요?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에 코스피가 2.66% 올랐어요. 2,770선을 넘었고요. 바로 다음 날에는 장중에 2,831까지 갔습니다. 11개월 만에 2,800고지를 다시 밟은 거죠. 17년 만에 취임일 상승, 이게 참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과거에는 보통 취임일을 불확실성 때문에 좀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새 정부 정책 병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 움직임이 정말 놀라웠다고요. 역대급 순매수라던데? 네,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무려 2조 5,5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1998년 집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최대 규모예요. 와, 2조 원이요? 네, 특히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한 1조 원씩 이렇게요. 그리고 상반기 전체로 놓고 봐도 미국계 자금이 한 13조 7천억, 영국계가 1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이런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영국이 주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한국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 변화, 여기에 베팅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8개월 만에 최저치인 1,358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외국인 투자에는 꽤 긍정적이었죠. 네, 환율도 안정되고. 그럼 이런 변화를 이끈 동력들, 테마별로 한번 볼까요? 역시 제일 뜨거웠던 건 원자력 발전,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체코 원전 26조 원짜리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 원전 기술력이 부각됐죠. 16년 만에 이런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감이 생기니까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주간으로 25% 넘게 올랐고요. 한전 기술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와, 상승률이 대단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원전 확대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면 시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외국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100조 투자,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정부에서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컨트롤 타워도 만든다. 이런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시선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코난 테크놀로지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네. 국산 NPU 위에 국산 LLM을 올리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기술로 만든 신경망 처리 장치 위에 우리 기술로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기술 자립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우리만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체 기술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주사들 움직임이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상법 개정 논의가 좀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익이나 한화 같은 지주사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익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옥상옥 지주사 구조라고 하죠. 좀 복잡한 지배 구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받던 대표적인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9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5조 원 규모 그룹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좀 재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900억으로 5조를요? 와,
정말 저평가됐었네요. 그렇죠.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27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9배. 정말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였죠. 이게 어찌 보면 한국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여력이 얼마가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법이 개정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된다거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바라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MSCI 편입까지. 큰 그림이네요. 또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북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요. JST나 같은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또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 결과를 보도한 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별 기업 이슈들도 있었죠. 한전 기술은 원전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BM4 성능 평가를 최초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삼천당 제약은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진출 소식이 있었죠. HBM4. 반도체 쪽도 계속 이슈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엘코스는 다자녀 양육비보단 완화 법안 발의 소식에 또 대명에너지는 새 정부의 해상폭력 중심 재생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을 움직였네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부담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단순한 순환매 장세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자금의 성격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또 체코 원전처럼 실질적인 계약에 기반한 테마의 부상, 그리고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하고 한국의 강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원전 같은 것들이 결합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구조적 변화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지표상으로는 단기 과열 신호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틀 동안 2조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매물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갈등 같은 그런 글로벌 정치 리스크도 항상 변수고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업종들, 예를 들면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같은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실질적인 성장 스토리가 뒷받침되는 분야, 원전이나 AI 같은 테마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주사처럼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저평가 영역, 이런 쪽을 좀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단기 과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옥석 가르기 중요하겠네요. 자, 정리해보면 2025년 6월 첫째 주, 정말 한국 증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17년 만에 대통령 취임일 상승, 11개월 만에 2,800선 돌파, 그리고 역대급 외국인 순매수, 이 세 가지 놀라운 기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 또 원전 수주 같은 가시적인 성과, AI 투자 같은 강력한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도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쩌면 아시아의 새로운 투자 허브로 도약할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또 글로벌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움직이겠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